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집합건물에서의 핵심적인 자산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그 소유자 여러분들이 그 건물의 주인이시죠. 그 대지와 그 건물 전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건물에 대한 관리 보존까지도 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애정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집합 건물에 대체적으로 제가 보면 그러니까 상가든 생활형 숙박시설이든 비즈니스 호텔이든 판매시설이든 이런 곳은 직접 소유자분들께서 입점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 임대만 나오면 된다라는 식으로만 이렇게 보시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그 대지와 그 건물에 대한 소유와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관리단 조직 구성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 관리단 조직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바르게 이렇게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께서 본인들의 사익이 아닌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고 가꾸어가고 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꽤 많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공익은 무시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져가고,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관리 업체들을 하고 딴따이 돼가지고 이 리베이트나 받아 처먹고, 또는 관리위원들이 또 그런 짓거리를 또 해놨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관리위원들하고 모여가지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대로 이 건물은 공용 부분은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들만 사용하게끔 만들어버려 놨는다든지, 규약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놨고 해서 엄청난 그 분란을 일으키고 피해를 주는 이런 일들이 집합건물에서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왜 저는 이렇게 한때 볼 때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각자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 인생 기껏 해봐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많이 살아봤자 그 100년 동안 좀 바르게 삶을 살아가고 다른 분들한테도 좀 도움을 드리면서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그 인생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간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을 텐데, 꼭 보면은 우리 집합건물에서 그러한 그 소유주분들이 입점해 있지 않은 이러한 상가들,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몇몇 분들이 이걸 그 건물을 갖다가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저는 제발 여러분들께 과거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유자 여러분들 있죠. 애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르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나 입점주분들 바르게 뭐든지 개선하려고 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뭐든지 다 공개해야 돼요. 요즘에
건물 관리 보조는 다 공개해야 된다고. 관리비 이런 거, 관리비 고지서가, 그거는 기본이고요. 기본. 아파트처럼 고지서 나오는 거는 기본이고, 하루하루 단위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입출금 내역, 통장 사본 이런 것들 다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라고요, 우리가. 왜, 아파트도 그렇게 안 하는 것들도 많고요. 이게 좀, 저는 볼 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혹시 이런 걸 공개하면, 소유주분들, 입점주분들이 딴지 걸지 않을까? 시끄럽지 않나? 이거 그런 생각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라든지 관리업체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이 잘 되려고 하면, 다 이렇게 공개를 다 하고, 그렇게 살펴보고 이게 의문점 있는 걸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건물 보존 관리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는 거는 그거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개선되고 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고, 시끌벅적 하다기보다는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거 올려서 빨리 시정하고 하는, 그렇게 되면 건물이 더 가치가 높아지고, 입점하신 분들께서도 서비스 질이 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귀찮다라고 하는 건 누구 입장이죠? 귀찮다. 응? 그런 소리 막 이렇게 듣기 싫다. 이런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관리업체, 관리위원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비즈니스 호텔의 여러분들 운영사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그러한 단체들도 그렇고 소유자분들도 여러분들 다 깨어있으니까 다 아실 거잖아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 생활형 숙박시설의 운영사, 비즈니스 호텔 운영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입장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남 탓하는 경우 있다고요. 건물 보존 관리가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수익이 잘 안 나와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이야기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떻고 해서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수익금이 잘 안 나온다. 결국 그 말이죠. 수익금을 잘 못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운영사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말이 무엇인가요? 또 관리업체도 마찬가지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관리인 관리위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꽤 있죠. 자기 입장에서. 자, 그런 걸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 자, 우리가 사람들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조언하고 여러분들 가스라이팅에 또는 조언 또는 충고와 가스라이팅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 남한테 조언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주변에 지인분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는 말은 제가 그분한테 힘든 점을 경청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말씀드릴 때 그분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죠. 그게 조언이거든요. 그분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응? 정말 앞으로 미래는 내 조언으로 인해서 정말 앞으로 본인이 힘든 점을 잘 헤쳐나가서 그분의 인생에 좀 화려한 꽃을 좀 피웠으면 좋겠다. 삶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 조언이거든요. 그런데 만에서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히 그런 게 많은데 업체들이나 운영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탁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있잖아요. 결국에 어떤 이야기냐 하면 제가 말이죠. 운영을 잘 하려고 했고 어떻게 했는데 남 탓하고 막 남 탓하거든요. 남 탓하고 결국에 이야기하면서 소유자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 소유자분들이 주인인데도 소유자 여러분들이 문제 있다.
소유자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잘못 샀다부터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들어오느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내 말을 따라라. 내 말을 따르고 하면,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내가 당신들한테, 이익을 좀 해줄게. 이익을 줄게. 왜 당신들 말에 내 말 안 따라가지고 뭐 이 모양 이 꼴이냐는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결국에 그런 어떤 업체들, 그런 것들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경우거든요. 결국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찾잖아요. 그 상대방의 이익과 상대방의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고 결국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업체의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막 이야기하는 꼬라지거든요. 여러분들 잘 그걸 보시라고. 그게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뭐냐면 본인이 뭐 조언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본인의 그 운영사든 뭐 업체든 뭐 이런 사람들이 본인의 이익을 챙기려고 그렇게 한다고요. 웃긴 사람들이라니까요.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보면 또 뭐 아파트 같은 데든 어떤 우리 그 집합 건물에서 보면 그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도 그래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 바르게 보존 관리하면서 어쨌든 소유자 입주민들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경청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남들 이야기 안 듣고 당신들 뭘 아느냐 해서 하면서 내가 말이야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해서 하면서 내가 아니면 이 건물이 살아나겠느냐 해서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본인은 엉망으로 공용 부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고 본인 거만 그러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뭐 소송이라 해서 사기꾼들이 보통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우리나라 옛날에는 폭행을 많이 했잖아요. 아주 과거에는 폭행을 깡패들 한마디로. 요즘은 뭐냐면 사기꾼들이 법을 좀 많이 알아가지고 법으로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막 별짓하게 사기를 쳐버리거든요. 사람들한테 가만히 있을 해가면서. 알고 보니까 그 법인이 그 껍데기인데, 자본금도 거의 없고, 껍데기인데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날라보면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형사고소한다 하더라도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본인들이 많이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기꾼들은. 아까 말했던 그러한 또 관리위원들도 보면 노욕이 있어가지고, 그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본인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본인 입장에서.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죠. 그런 것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입장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늘 본인 이야기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 거만 막 챙기려고 하고 막.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런 곳이 많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공감해 가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께서 바르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관찰하시고 그분들을 격려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합 건물 좋아집니다. 자산가치 높아지고요. 적어도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합 건물 어떻습니까? 나름대로는 정년퇴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 종잣돈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들이 말이죠. 건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갖고 나중에 내가 이게 똥값으로 매가 간다고 별 소리 다 하죠. 여러분들은 기절 축복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제가 탓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그 유튜브에서도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관심과 애정만 가지시면 안 되고,
그 사기꾼들은 어중이 떠중이 참 많거든요. 어디 또 법만 어디 알아가지고 막 소송하기 바쁘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바르게 하시는 분들을 잘 관찰하셔서 그러한 관리단에 계신 분들 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면서 함께 필요한 경우는 동참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첫째 관찰해야 될 것은 투명한 공개입니다. 투명한 공개. 이거는 여러분들 건물 관리 보존에서도 투명한 공개. 여러분들 뭐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모든 투명하게 공개를 다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특히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입점주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바르게 이렇게 뭐든지 바르게 건물을 좀 보존 관리시키고 또 운영도 제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격려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사기꾼들 표가 난다니까요. 말 바꾸기 하고 이게 남 탓해 쌓고 여러분 그 가스라이팅 결국에 본인의 그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인간들 그 가스라이팅 시키는 형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과 차이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구별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가지고 그러한 사기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있죠.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뽑아버려야 됩니다.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께서 동참을 하셔가지고 있죠. 그 사기꾼들이 없어지도록 거머리들 사기꾼 같은 그 거머리들은 완전히 씨를 말리게끔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 관리단에. 그거는 어떻게 할지 관찰해보면 알아요. 관찰해보고 그 이야기해보고 그 어떤 내용들을 쫙 보면 저 인간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소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소유주, 입점주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는 거였는데 관심과 애정이었고 그 관심과 애정을 어떤 식으로 그럼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하면 잘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관찰을 잘 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이 사기꾼인지 어떤 사람이 제대로 건물 보존 관리뿐만 아니고 운영이나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관찰하시라는 거고 그러한 관찰과 이런 거에서 핵심은 사기꾼인지 아닌지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제대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소유주 입점주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고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후려치고 겁을 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요.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번영하면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질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또 상권도 활성화될 거고 그리고 고객님들도 행복해질 거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멘토 전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